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мои друзья. 안녕하세요. 푸시킨하우스의 차진숙입니다. 쓰기 영역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쓰기 시험에서는 어떠한 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8쪽의 피시모 쓰기입니다. 쓰기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6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мож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словарем 사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관건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쓰기 문제 유형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텍스트인데요. 텍스트를 읽고 해당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편지입니다. 제시된 주제에 맞춰서 작성하는 편지 글인데요. 대략 20문장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메모입니다. 메모 형식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회화체로 표현하는 짧은 글이 되겠습니다. 대략 5에서 7문장으로 이루어지고요.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이 들어가 있는 공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어느 정도의 양으로 써야 되는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어떤 질문이 있느냐에 따라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쓰다 보면 양이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편지는 20문장 이상이고요. 메모는 5에서 7문장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필수 항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죠. 첫 번째, 텍스트 읽고 쓰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안배죠.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읽는 시간, 즉 독해 시간이 필요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쓰는 거니 시간을 잘 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게 되는 텍스트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략 600에서 700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텍스트인데요. A4 용지 하나 반에서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주제는 사회, 문화, 역사, 인물, 환경 등 분야가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안지에 들어갈 내용은 분명히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서 답을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유형은 텍스트를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넣어달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럴 때 주제어 짧겠죠. 주제글 조금 길겠죠. 이러한 같은 내용을 본문의 글에서 찾아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편지글입니다.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답안지의 양은 대략 20문장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주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 이 주제는 보통 자기소개, 친구소개, 가족소개, 즉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쓰라고 하고요. 또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취미활동, 휴식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고요. 직장이나 학교 생활입니다. 또 여행이나 휴가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여행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도시를 가게 되느냐 해서 특정한 도시를 소개하라는 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념으로는 뭐가 있으며 또는 기념일을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 이러한 다양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제시가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편지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지는 중요한 것이 누가 누구에게 보내느냐라는 것, 그리고 처음에 인사와 안부를 묻는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주제에 맞는 내용을 본문으로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글로는 헤어지는 인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또는 어떤 희망사항, 제안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메모글입니다. 메모글 하면 이런 것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메모 형식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화체로 간략하게 쓰시는 것이 좋죠. 그러므로 그 답안지의 양은 5에서 7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내용은 이렇죠. 일상생활에서 급하게 생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는 메모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변경을 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글을 쓰시게 되면 좋죠. 그리고 기념일에 초대를 했는데 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러한 예를 들어서 메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청서, 자이블리니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공문서이기 때문에 학업, 연수, 업무 관련된 일들을 여러분이 자이블리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휴학 신청서, 연수 신청서, 휴가 신청서, 사직서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답안지 작성법은 일정한 서식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모양 그대로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그대로 옮겨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필수 항목으로 6가지를 알려드리면 수신자, 발신자, 제목, 본문, 날짜, 서명입니다. 차례대로 까무형이 나왔죠?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앗가부가 나왔네요. 발신자가 됩니다. 자이블리니가 제목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과 같은 짧은 문장으로 본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날짜를 쓰시고요. 오른쪽에는 여러분의 이름, 그래서 서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공식적인 문서를 쓰시는 문제가 바로 신청서 작성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강조 드릴게요. 이 중에 2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느냐라고 봤더니 출제 빈도율이 높은 문제는 텍스트를 읽고 정리하는 것, 그리고 편지글을 쓰는 것 2가지입니다. 하지만 3번째, 4번째, 즉 메모글, 신청서 이런 것도 함께 알아두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죠. 저희가 풀어야 될, 즉 쓰기 시험에 써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Вас интересует проблема женщины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들이라는 주제입니다. Прочитайте текст и письменно изложите все мнения, которые были высказаны по этой проблеме. 텍스트를 읽으세요. 즉 텍스트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 텍스트의 제목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모든 의견들을 письменно 글로 쓰시기 바랍니다. Напишите, с чем вы согласны или не согласны и почему. 이러한 의견들 중에 어떤 의견에 여러분은 동의를 하시는지 또는 동의를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기 바랍니다. Ваше изложение должно быть достаточно полным, логичным и связанным. 여러분의 글은 완전해야 되고요.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쓰신 글이 완전한 문장으로 그리고 논리적이어야죠. 그리고 앞뒤 문맥이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읽으셨으니 저희가 써야 되는 내용은 그렇죠. 첫 번째로 텍스트 읽고 쓰기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정리할 것은 이거죠. 텍스트의 주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답안지에 들어갈 내용은 첫 번째, 본 주제와 관련된 의견들을 제시해라 라는 이 부분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는 내가 동의를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어떤 의견에 동의 반대하느냐를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2번째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의 반대하는 이유를 써주세요 라고 해서 마지막에 빠취무가 들어가 있네요. 3가지 항목이 들어간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째 문제는 어떤 걸까요? В России вы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девушкой, молодым человеком и хотите пригласить ее к себе домой, на родину. 러시아에서 여러분은 아가씨 또는 젊은이죠. 그래서 친구라고 합시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여러분의 집으로 나 로지노 고국으로 초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Напишите письмо о ней, о нем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그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세요. 따라서 편지글이 되는 거죠. Вписьме сообщите следующее. 그 편지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Ваше письмо должно содержать не менее 20 предложений. 적어도 20문장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20문장 이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본론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내용이 친구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그 문제를 통해서 파악한 것은 편지글인데 이 편지글은 답안지의 양이 20문장 이상이다라는 게 정해졌고요.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을 갖춰야 되고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부르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나의 생활은 어떤지 간략하게 머리글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본론에 러시아에서 알게 된 친구를 부모님께 소개를 하고 또 그 친구를 고국의 집으로 초대할 계획을 꼭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실 것은 마지막에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하는 편지의 마무리 작업까지 해주신다면 이 두 문제를 잘 써서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주어진 텍스트를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До свидания. Всего хорошего.